그럼 지금부터 포천 빌라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4년 7월 29일 21시 37분경 포천 땡땡리 소재 빌라 작은 방 고무통에서 남성으로 보이는 변사체 2구가 발견됐습니다. 타살 혐의점을 두고 수사 진행 중 8월 1일 11시경 금일입니다. 포천 송우리 소재 땡땡 섬유에서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검거 일시는 포천 송우리 소재 땡땡 섬유 외국인 숙소 내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위 빌라에 거주하는 제과공장의 직원으로 있는 이모 씨입니다. 피해자는 이 피의자의 한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신원 미상의 남자 한 명입니다. 이 신원 미상의 남자는 외국인으로 검거 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인데 국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이름과 나이는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 사실입니다. 7월 29일 21시 37분경 빌라에서 아이가 울고 있다. 이런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문이 잠겨가 있었기 때문에 베란다를 통해서 집 안으로 진입해가 확인 중에 작은 방 내 고무통, 큰 고무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불이 덮여 있었고 그 고무통 안에서 신원 미상의 처음에는 손이 보였습니다. 손이 뼈만 남은 손이 보여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게 시체가 한 구가 더 있었습니다. 2구의 시체가 완전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 혐의가 있어가지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변사체 한 구의 신원 확인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어제입니다. 7월 31일 10시경 서울 국가수에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상하단 고무통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것이 하단, 그 위에 있는 것이 상단입니다. 하단에 있는 시체가 남편의 시체입니다. 상하단 사체에 DNA하고 두개골을 감정을 했습니다. 그 DNA하고 두개골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희들이 그때는 골격으로 볼 때는 남자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외국인인지 이 용의자는 외국인하고 접촉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저희 수사 중에 알았기 때문에 그 2가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 사체에서 일부 조각 표피 지문 한 점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지문 감정 의뢰를 했는데 대조가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단 사체 세척 과정에서 지문 한 점을 채취했는데 그것은 완전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남편 박모 씨의 지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DNA 감정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히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거 경위및 조치입니다. 포천경찰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수사과 강력팀, 형사팀, 진흥팀, 경기이천 광수대 등 전 직원을 동원해서 CCTV 분석을 통한 복장이라든지 도주 경로를 추적을 실시했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가지고 예상 은신 도피처를 파악하기 위한 탐문 수색 및 최종 행적지 주변 일대 탐문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서 포천 송우리 소재에 있는 땡땡 섬유 외국인 숙소 내에서 피의자와 다수 통화한 이 사람은 스리랑카 국적입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S씨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한 20여 분 동안 설득하고 추궁 중에 그 숙소 주방에 숨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해가지고 검거했습니다. 이때는 체포영장이 발견돼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 제공자는 공범인지 범인 은닉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임의동행해가지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체포는 할 당시에 둘 다 모두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거 시 발견된 그 사체 2구는 자신이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이 죽였다. 하나는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여하튼 내가 죽인 사실이 있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막내 박시우, 걔 지금 9세인데 만 8세입니다. 건강 상태 그때 그 등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소아과 의사, 제일 먼저 소아과로 보냈습니다. 김영훈 교수의 의견에 의하면은 처음 입원 시에는 그때 입원을 22시 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 영양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이라든지 소변 검사, 그 다음에 엑스레이 촬영 등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큰 이상은 없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아이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에 내전증이라고 간질 진단받은 기록이 나와가지고 그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억제제를 좀 발작 억제제 등을 투입하고 영양 링거 이걸 좀 주려고 했는데 주사 바늘에 대해서는 좀 극도로 좀 예민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한 번만 투여하고 나머지는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제 정신과 얘를 보면은 영양 상태가 검사 결과 피라든지 적혈구, 백혈구 이 모든 게 좀 정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방치한 건 아닌 걸로 아이를 좀 관리했다. 용의자, 피의자가 관리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신과 의사 권용길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어제 17시에 이제 옮겼습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신경정신과로 옮겼는데 특별히 현재까지 정신적인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문진도 하고 관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건 없는데 계속 한번 진행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군 네이버스 상담사하고 우리 경기 이천 강력계 근무하는 케어 요원이 있습니다. 주야로 일단 아이를 보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케어 요원에 의하면은 처음 입원한 29일 날은 처음에 잠을 설치는 등 좀 약간의 불안한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사람들하고도 아주 좀 친화력있게 지내고 그 다음에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있고 점점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 사람들 찾는지 그런 게 없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답니다. 향후 피해자 상대로 범행 동기가 뭔지, 어떤 식으로 주변 살해를 했는지, 공범은 있는지,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변사체 한 명의 신원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신원 파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체 두 구 중에 한 구는 자기가 죽였다고 합니다. 그게 상단에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건데 외국인이다. 그리고 국적은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 언젠지는 모르겠다. 어디서 죽였느냐?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자기 집으로 놀러 가자 하니까 놀러 갔다고 1차 조사입니다.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데리고 갔고 거기서 그 집안 상태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집이 완전 쓰레기 매립장 같을 정도로 아주 난잡한데 하여튼 거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뭔지 모를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크게 다투어가지고 걔 말에 의하면은 서로 머리를 잡고 던지고 그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자기가 힘이 굉장히 세답니다. 자기 말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조르기도 하고 자기 말에 의하면은 스카프가 있습니다. 사체 현장도 똑같은데 스카프로 스카프 길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을 3번 정도 감고 그 다음에 얼굴에는 비닐랩 공사판에서 쓰는 건지 비닐랩이 있습니다. 한 1m 65cm 정도 되는 랩을 3회 정도 감아가지고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체의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였는지, 죽였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신 추정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패 상태가 너무나 추정할 거를 좀 벗어났고, 국가수에서는 그럼 알 수 있는지, 사체 상태가 너무